속보입니다. 정부가 2026년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대로 경영안전 바우처 25만원 확정됐고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3조 3,620억 원 확정됐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공문을 보면서 10분 안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공문 바로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고요. 오늘이죠. 12월 29일 오늘 이제 발표했는데요. 소상공인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융자 통합 공고, 그래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경영안전 바우처 25만 원인데요. 일단 먼저 예산이요. 소상공인에게 예산이 5조 4천억 원으로 이제 편성이 됐다라고 나오고 있고,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는 9,306억 원이 쓰여지는데요. 예산이. 자,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영안전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을 운영한다. 확정된 거예요. 2026년에는 230만 개사, 총 5,790억 원. 그 다음에 자, 대상자 나옵니다. 대상자가 변하지 않았네요. 그대로입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개사당 25만 원 한도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이다. 그래서 올해 줬던 50만 원이 반토막이 났죠. 일단 25만 원으로 해서 2026년에 나온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점포철거비 지원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다 확정이 됐네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는 2,000명에서 3,000명으로 1,000명 확대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 거예요. 공문 보면서. 자, 두 번째로 소상공인 정책자금입니다. 정책자금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내년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데 이게 3조 3,620억 원 확정이 됐는데, 자, 근데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냐면, 보세요. 비수도권 인구소멸지역 소상공인 경영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 공급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수도권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정책자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솔직히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게 정책자금을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비수도권 지역에, 또한 인구소멸 지역에 정책자금을 60% 이상을 공급한다고 하니, 그러면 수도권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저는 이건 좀 역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도와주는 건 당연합니다.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그거는 이제는 당연히 도와준 건 당연한데, 이 정책 자금은 전국 소상공인 똑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역으로 나눠서 비수도권 감소 지역의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60% 이상을 이제는 이쪽에다가 공급하겠다고 하니, 이게 글쎄요, 저는 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정책 자금을 이렇게 지역으로 분배를 이게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준다고 합니다.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그러니까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 계시는 분들은 금리를 0.2%포인트 내려주고, 그럼 수도권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안 내려준다는 얘기예요. 해당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 조금, 물론 요 내용은 해당 소상공인은 일단 정책 자금을 받으시는 분들 모두에게 내려준다,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일단 비율을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 60% 이상을 한다 그러면 그만큼 또 비율적으로 보면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좀 불리하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거 왜 이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 얘기가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튀어나왔네요. 네, 그럼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을 안 도와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상권이 무너져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는 저는
글쎄요, 이거는 여러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한대출도 대한대출이요, 내년에도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보니까, 예산안이래, 확정된 거 보니까 대한대출도 내년에 들어가요. 그래서 대한대출 대상 채무를 기존 2024년 7월 3월 이전 취급 채무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에 취급한 채무로 확대한다. 그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내려주는 사업이죠. 요거 정책 자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특징적입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게요, 여러분, 대한대출은 제가 여러 번 예전에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낮춰주는 건데, 대상자는 중저신용자인데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핵심적인 게 이 가계대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소상공인인데 내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 사업 용도에, 사실은 이제 사업에 쓰려고 받았는데 형식은 가계대출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대한대출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보세요. 사업 용도로 이용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그죠? 소상공인 특성을 고려해서 대환 한도를, 기존은 1,000만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거는 되게 잘 된 거죠. 이건 잘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가계대출을 받다 보니 이거 고금리에 그대로 노출되신 분들 많거든요. 이거를 이제는 가계대출도 사업 용도로 썼다 그러면 5천만 원까지 대한대출 해주겠다. 이거는 너무 좋은 혜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 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수출 소상공인, 그 다음에 뭐 성장 소상공인, 뭐 탑스 2단계 이런 거라서, 글쎄요, 이게 그 생경 소상공인 분들하고 좀 맞지 않는 내용이라서 이건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설명해 드리고요. 핵심만 설명드리니까 오늘의 상품권 이제 발행 더 크게 들어간다는 거 쭉 나오고요. 성장 지원, AI 활용 지원한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이 AI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2026년에는요, 여러분 AI를 좀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공문이나 쭉 방향이 AI를 활용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자금도 조금 더 융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AI 공부를 해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대출도 정책 자금도 잘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좀 더 들으세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핵심만 말씀드렸으니까 딱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시간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융자 통합공고가 나왔고요. 자, 핵심적인 게 경유안전 바우처, 그래서 4대 보험료 공과금 내는 거, 이거 25만원 한도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최대 25만원, 희망 리턴 패키지 점포 철거 상향 600만원 됐다라는 건데, 이거 또 오해하시는 게 폐업하면은 600만원 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평당 얼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당 얼마. 그래서 내가 평수가 크고 이거를 이제는 점포 철거했을 때 그 평수에 맞게끔 지원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평당 20만원 정도?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 요렇게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나와봐야 아는데 그 정도인 거죠. 그 정도. 옛날에는 평당 8만원 막 이랬습니다. 근데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게 제 기억으로는 한 20만원인 것 같은데, 요거는 희망 리턴 패키지 공문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최대 금액이 600만원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연계 확대 이런 것들, 정책 자금 말씀드렸고, 60% 이상이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상품권 5조 5천억 원 지역상권 살린다, 전통시장 살린다. 그 다음에 성장 지원, 혁신형 소상공인 AI 활용,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좀 AI를 배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 실전 모델 설계, 사업화 3단계 해서 제가 봤을 땐 이쪽에서 자금,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글로벌 소상공인, 그래서 수출 소상공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딱 핵심이. 그다음 끝납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참고 나오죠? 지원 사업인데, 지원 사업에서 쭉 보시면요, 밑으로 내려가면 요거 있죠. 정책자금. 정책자금 융자 공고인데,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요거 대한대출이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금융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제 4.5%로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거. 중저신용자
이것도 많이 높아진 겁니다. 예, 이거 되게 까다로웠었는데 919점까지 사실 된 거예요. 그래서 919점 이하이신 분들은 다 된다.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되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야? 가계대출. 내가 5천만 원까지 대안대출 들어갈 수 있다. 요거. 그래서 요거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네, 남아주십시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비수도권,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소멸 지역, 여기를 뭐, 덜 도와주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책 자금은 공평하게 가자는 거죠. 정책 자금은 똑같거든요. 뭐,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받고 싶어 하는 거는 뭐, 어디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만큼은 조금 공평하게, 똑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수도권 지역에 가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서 말씀드린 거지, 또 오해하실까봐 또 이렇게 강조 안 해드리면 비수도권 어려워요. 아니, 어렵죠. 당연히 안 어려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정책 자금만큼은 그냥 공평하게 가자, 그런 의미지, 여러분 꼭 오해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이나 인구 소멸 지역, 감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원을 하자. 따로 지원을 하자. 이런 건 너무 찬성이거든요. 과거에 기억나시죠? 네, 정부가 그 소비 쿠폰 했을 때 지방에서 그 1등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거 너무 좋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 상권 살리는 거. 그건 너무 좋은 정책이죠.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 오해 말았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속보가 방금 공문에 올라와서 여러분께 바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2026년 도움 되시기를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업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마다 여전히 늘 변함없이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빨리 신청하세요 그러면 빨리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